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찾아뵙죠. 원격 수업으로 돌아온 고교사 강병진입니다. 갑작스럽게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수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대면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게 다 결과로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엔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대면 수업을 훨씬 좋아하죠. 남자반 여자반 가리지 않고 대면 수업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안 오게 돼서 선생님은 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말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죠. 행복노트, 독서기록장, 2학기 분량을 전부 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 7일 뒤에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이 들은 반은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찾을 거고요. 월요일에 수업이 들지 않은 2학년 3반은 선생님이 좀 아침 시간에 들어가서 이런 포트폴리오, 행복노트, 독서기록장 결과물을 선생님이 일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진도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도 이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한데 아시죠? 이제 선생님은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능숙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다 보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6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176페이지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다음 광고 문구의 뜻을 알아보고 이처럼 속담을 활용한 광고 문구를 찾아보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원래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인데 이렇게 한 글자만 고쳤더니 뭐에 대한 메시지가 되나요? 서민 갈취근절, 서민의 돈을 뺏지 말라. 이렇게 서민의 돈을 뺏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선생님 이 문구가 참 신선하고 참 신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일상 대화에서는 이런 단어, 이런 속담이 안 들어가면 그냥 하는 대화겠지만 이런 속담을 하나 넣어서 하면 조금 위트 있는 사람이 되고 조금 재미있는 사람이 되면서 농담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참신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문구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어때요? 믿는 전화에 발등 찍힌다. 믿는 전화에 발등 찍힌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이런 멘트가 되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걸 믿는 전화에 발등 찍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자 라는 그런 문구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조금 참신한가요? 아니면 좀 신선한가요? 아니면 위트 있나요? 선생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속담을 활용하면 일단 좀 참신하고요. 어느 정도 위트가 생기면서 조금 말에 재미가 좀 붙는 것 같네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뛰는 놈 밑에 날뛰는 놈. 이건 무슨 문구일까요? 원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조금만 변형시켜 봤어요. 뛰는 놈 위에 대신에 뛰는 놈 밑에, 나는 놈 대신에 날뛰는 놈. 왜 안 되냐? 날뛰는 놈이라고 조금은 선생님 혼자 변형을 해봤는데요. 이건 무슨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층간소음 사례를 이렇게 빗대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 상태를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속담에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뉘앙스만 약간 바꿔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속담의 가치를 말해보자. 일단 다음 글을 참고하여 속담의 가치를 말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속담을 찾아봐야겠는데 여기 있네요.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더니 무슨 뜻일까요? 읽어봐야겠네요.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허겁지겁 숙제를 하려는데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더니 쯧쯧 하는 핀잔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래도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미루겠죠. 끝까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방학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선생님같이 게으른 선생님은 방학 기간이 되면 방학 시간 내내 놀다가 갑자기 이제 개학이 다가오면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일기가 방학 내내 밀려있다가 개학 당일 검사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쓰던 그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미루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엄청 고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나봐요.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더니 쯧쯧 하는 핀잔을 들어본 적 있는가? 또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도록 방학 숙제에 손도 안 대서 걱정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 인서가 말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돼. 이것도 속담이죠.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원래는 천리길이라고도 많이 하죠.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일단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뭘 해봐라. 일단 실행해봐라.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즉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말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즉 계속 안 한다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해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다.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돼.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더냐. 여기도 있네요. 시작이 반이다. 이건 역시 시작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맨날 해야지 다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처럼 시작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속담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인다.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그 많은 속담을 알고 계실까? 그건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자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속담에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온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또 우리말에 고유한 표현이 살아있어서 때묻지 않은 진짜 우리말도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은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온 지혜를 진짜 실감나게 느끼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좋은 말로 돌아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3반에서 수업한 내용이랑 똑같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말고 뒷담화나 이런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뒷담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속담도 좋아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기왕 같은 돈 주고 사는 거면 조금 더 품질 좋은 걸로, 조금 더 나한테 필요한 걸로 산다라는 뜻이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조금 더 좋은, 어차피 같은 돈이라면 조금 더 성능 좋은 걸 사고 싶은 게 이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강조해온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수업을 할 때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조금은 어차피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정해져 있고요. 그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어떻게 구성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과연 일반 애들한테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걸 3반 애들에게 적용하면 과연 이 수업이 3반 애들에게도 조금 적절한 수업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뭐 일반 친구들의 수업에서는 일반 친구들의 흥미와 관심도에 맞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고 설명도 내용 이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3반, 4반 애들도 그러니까 취향과 성격 그리고 기호와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조금은 어차피 같은 시간이라면 여러분들과 수업해야 하는 그 시간이라면 그 수업 시간이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고민을 생각보다는 많이 하는 바입니다. 다만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점만 잘 골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기네요 오늘. 딸의 두 표현을 비교해보고 속담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자.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휴대전화 책상 위에 있잖아. 어머,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도 몰랐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어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다 나을까요? 1번 표현이 신선할까요? 2번 표현이 신선할까요? 선생님은 진짜로 장난을 치고 2번 표현이 더 신선하다고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듣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100이면 100, 어머 가까이 있었네, 어머 여기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걸 어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신선한데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선하다, 참신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렇게 속담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라고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참신하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선생님 저는 속담을 들으니까 조금 지끈지끈해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선생님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른들이 쓰는 속담을 접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단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속담 어구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서 나름 이게 신선하고 참신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상황과 어울리는 속담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 어찌되었건 여기도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이런 시험을 출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나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의 뜻이 뭐냐? 라고 묻기보다, 아니면 뜻을 적어놓고 이건 무슨 속담이냐? 라는 이런 기계식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 라는 속담을 이용해서 상황극을 하나 짜보십시오. 아니면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께 서술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훨씬 더 선호한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 라는 속담은 일단 옛날 사람들이 지은 거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물에 가야 물을 기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만 있으면 숭늉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물을 기른 다음에 밥을 좀 넣어서 푹 끓여야 되죠. 물을 넣고 밥을 조금 넣어서 푹 끓이면 이게 숭늉이 되는데, 그러면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라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린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물에서 숭늉까지 가기까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에 밥을 넣고 가열을 해야 숭늉이 되는데, 이 중간 단계를 모두 무시하고 결과만 바로 찾으려는, 그럴 때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엄마, 토마토 열매 아직 안 열렸어요? 언제 심었어요? 지금 토마토 열매, 토마토 나무가 자라지도 않았죠. 토마토 모종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토마토 열매를 찾으면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결과치를 찾는 이 속담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는 여기에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니야, 어제 심었잖니, 우물애가 숭늉 찾는다더니 벌써 토마토 열매를 찾으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혹시나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자 라는 뜻이죠. 어떤 거죠? 딱 봐도 이거겠네요. 어디로 가는 거지? 몇 번 와본 길이라고 약도를 확인하지 않았더니 헷갈리네. 지금 이 사람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넌 사례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거에 생긴 유래는, 여러분들 나무다리가 튼튼해요? 돌다리가 튼튼해요? 다들 아시죠? 돌이 훨씬 튼튼하죠? 튼튼한 다리라도 혹시나 무너질 수 있으니 꼭 두들겨보고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꼭 확인하면서 건너라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몇 번 와봤다고 방심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 사람에서 B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A라면, 것 봐, 너 헤맬 줄 알았어. 아무리 몇 번 와본 길이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약도를 꼭 확인하고 왔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가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가 되겠네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아시죠? 이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앞에 없다 보니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이건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모두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게 있네요. 좀 아쉽네요.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건 뭐다? 너무 개성이 뚜렷하다 보면, 한 집단 내에서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뭐 할래? 뭐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을 때 돈까스요, 잡채요, 중국집이요, 뭐 초밥이요, 피자요, 치킨이요, 이렇게 하면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임에서는 꼭 한 곳만 갈 수 있는데 단 한 곳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의견을 통합해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의견 일치를 봐야만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요. 뭐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가 되겠죠. 겸손하라. 겸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속담이죠. 여기가 벼이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첫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선생님도 내일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집에 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주의하면서 많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격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리하는 목적을 꼭 이해하고 집에서 자기 몸 잘 관리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